유동규 씨가 등장합니다. 유동규 씨가 사실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거는 꽤 앞서서 예고 또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역구는 계양인데요. 그런데요, 당이요, 전광훈 당입니다. 이 당으로 오늘 입당을 하고 계양 을에 출마한다고 그랬어요. 이 장면인데 오늘 나왔는데요. 우선 기자회견이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시죠. 저 유동규가 자유통일당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계양에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장난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천 계양 을의 국회의원 이재명입니다. 저는 이재명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당 이름이 자유통일당. 약간 좀 생소하신 분도 있는데 정광훈 목사가 주축인 당. 그래서 이른바 정광훈 당으로 불리는데 여기에 오늘 입당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러 간다. 지금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하고요. 유동규 씨가 질문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내놓은 설명도 있습니다. 보시죠. 어저께 제가 고 김문기 씨 집에 갔다 왔습니다. 부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3년의 세간이 지나면서 가장을 잃어서 굉장히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지로 몰았어야 되는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선거에 임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하겠다인데 윤주진 대표? 예. 오늘 말하는 걸 그리고 앞서 말한 걸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저격 출마예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꺾기 위한 출마다. 이걸 분명히 밝혔는데 예. 그런데요. 무소속 출마가 아니라 이른바 정광훈 당을 통한 출마예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역시 선거는 어려운 것이구나. 뭔가 좀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당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과 또 자금의 어떤 기반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당의 도움을 좀 받아서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 즉 이번 선거를 한번 제대로 치르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인 것 같고요. 이번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뭔가 기반, 예. 쉽게 말씀드리면 비빌 언덕이 필요했다. 그렇죠. 예, 뭐 유세차도 필요하고 선거 운동원도 필요하고 이 선거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봤을 땐 저는 결국은 원희룡 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주기 위한 포석으로 그나마 좀 더 보수 색깔이 매우 강하지만 예. 그런 같은 결에 있는 정당을 택해서 예.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는 모습을 본인이 연출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결국은 당을 선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막판에 가면은 예를 들면서 본인이 사퇴 또는 후보 단일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뭐 단일화보다는 아마 사퇴 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본인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이 정치 참여의 권리를 예. 아주 재미있게 쓰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한민수 대변인과 윤석 대변인께 비슷한 질문 동시에 드리는데 먼저 한민수 대변인. 네. 유동규 씨가 이제 출마한다 그랬어요. 그럼 유동규 씨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권자 중에 나는 이 표를 좀 얻으려고 한다라는 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표하는 표가. 그 표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 오는 표입니까? 아니면 국민당 쪽에서 오는, 국민의힘에서 오는 표입니까? 어느 쪽 표가 더 많이 유동규 씨한테 간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유동규 씨가 뭐 비선거권이 있는 분이니까 예. 출마 결정이야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예. 특히 뭐 이분이 같이 지금 손을 잡은 예. 그 입당을 한 자유통일당이 강경 보수분들한테 예. 좀 지지를 받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 표를 더 가져간다고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 쪽 지지자분들의 표가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 클지 어쩌지 예. 몰라도 몇 퍼센트가 다만 되더라도 일단 그쪽에서 이탈하는 거를 원희룡 후보가 이쪽에 이제 뭐 나온다고 한다면 그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노리는 표 중에 예. 뭐 다수가 일부가 되겠죠. 일부가 이제 유동규 씨한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두 분의 단일화랄지 뭐 포기랄지 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원희룡 후보한테 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개항 의뢰 우리 유권자들 어떤 수준과 이런 분들을 본다면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명색이 장관까지 지낸 분인데 예. 유동규 후보와 둘이 손을 맞잡고 우리 힘을 합쳤습니다 하면은 글쎄요, 그 중도층과 우리 인천에 계신 합리적 보수분들 볼 때 그거가 와 여기 밀어줘야 되겠다. 두 세력이 힘을 합쳤으니 이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유동규 씨의 그동안 재판 과정들을 쭉 보고 했고 이분이 지금 유일하게 내세우는 출마의 명분이라는 거는 개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아니면 개항 유권자들에게 저의 정치 철학은 뭡니다. 예. 이거를 뭐 제가 내세웠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지금은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싫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나가겠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글쎄요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윤석 대변인,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 지지표를 일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거에는?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와 가까운 분들이 유동규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유동규 씨까지 그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되면 예. 관심은 아마 배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럼 이게 뭐 3파전인지 뭔지 뭐 아니면 2파전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목도는 어마어마할 거다. 그렇죠. 그 주목도라는 것이 수성을 해야 하는, 지켜야 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상상할 수 있는 거지만 막판에 단일화라기보다는 저는 사퇴 가능성을 저도 높게 보는데. 그러면 유동규 씨가 막판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사퇴를 하면 그 표가 뭐 원희룡 후보한테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관심을 끌어올려서 어떤 득표력을 최상치로 올린 다음에 예. 본인이 어떤 결단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누군가가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 만약에 있다면 예. 그런 의미에서 유동규 씨의 출마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사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수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정이 되는데 유동규 씨가 자기가 스스로 사퇴할 그런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같이 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선긋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럼 여러 가지 막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참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 한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저희가 정광훈 목사 세력과 선을 그은 것과까지 연결을 시키면 너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너 변수가 많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보고 후보들끼리 결정을 하거나 뭐 본인이 또 자진해서 어떤 결단을 예. 내리거나 아마 그리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모습은 민주당의 후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 등 그리고 다른 후보분들도 거기서 뛰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제 후보가 결정이 돼 있죠. 그럼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유동규 씨까지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개혁신당에서도 우리도 후보 낼 의사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인천 계양을 해도 그 지역 후보를 낼 계획이세요? 내야 되겠죠. 아무래도.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그럼 후보군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예. 하여간 뭐 자천, 타천으로 예. 여러분들이 거명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혁신당까지 개항을 해 후보가 낸다면 이게 4파전으로 가는 겁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김성환 평론가? 그런 거 보니까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인천 개항으로 좀 출마하시죠라는 얘기를 꺼내놓은 상태잖아요 이미요. 근데 지금 개혁 김종민 의원은 있다 그랬어요. 자천 타천으로 있다고 지금 누군가가. 이거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대표가 진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걱정 아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낙연 대표가 갑자기. 나간다고요, 글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뭐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개혁신당에 아마 이제 지금은 뭐 의원이 4명밖에 되지 않고 뭐 추가로 몇 명이 더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개혁신당에서도 지역구 출마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최대한 많이 해야 예. 개혁신당 지지율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계속 후보를 내면서 그 후보들이 좀 움직여줘야 전체적으로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당으로서 존재감이 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더욱이 이제 개항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관심사가 있는 되는 지역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개항을
언론에서 얘기할 때마다 개항을 빼놓지 않고 얘기할 거거든요. 아마 총선 날까지 굉장히 주목받겠죠. 여론조사도 꼭 개항을 껴놓고 그렇습니다.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개혁신당 후보 누구 이런 그거 효과가 엄청나게 크단 거기에 말이에요. 유동규 씨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절대 아닐 거지만 다른 누군가든 어쨌든 당선 가능성은 없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한다거나 아니면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분명히 넣으려고 할 개혁신당은 것이다. 반드시 개항을 해 후보를 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그게 이렇게 누구냐가 생각해요. 궁금한 건데 그러면.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안 보이는 거라 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개항을 갈 후보들이 없거든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개혁신당 안에 당직을 맡고 있는 인사 중에도 개항을 갈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누구랑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이낙연 대표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거예요. 제가 그럼? 말씀드려요. 뭐 정 없으면 그렇게 되나 이런 말씀을 농담 삼아 드렸던 건데요. 그 인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고 예. 개혁신당 차원에서 지역구 공천 신청을 저는 다시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개항을 공모에 누군가가 뭐 참여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때 가야 사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 말하면은 이준석 대표 지역구도 못 정했는데 예. 지금 개항을 해 후보를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왠지 개혁신당은 후보를 꼭 낼 것 같다. 이런 분석이신데 지금 개항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가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지역구잖아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주 짧은 글인데 새벽에 본인의 SNS에 아주 짧은 글을 올려요.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겁니다. 다른 설명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딱 알려놨어요. 오늘 자정 한 무렵쯤 돼요. 그러니까 어제 한 자정 좀 지나서 이렇게 씁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이걸 평상시에 썼으면 뭐 각오를 새로 합시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이 공천 시즌이잖아요. 공천 시즌. 공천 시즌 때 누구한테 새술 헌술 얘기하면 무시무시한 얘기가 됩니다. 이걸 딱 짧게 써놔놨어요.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관련된 얘기를 더 합니다. 들어보시죠. 단결과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분명히 총선, 구체적으로 공천과 관련해서 한 말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떡잎 새순 얘기를 합니다. 화면을 좀 정리해 보죠. 이 얘기를 했어요.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이거 누가 들어도요. 이거 분명히 공천과 관련해서 한 얘기 같거든요.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밑에 질문이 물음표로 있네요. 떡잎은 누구를 말하는 거고 새순은 누구를 겨냥해서 얘기한 걸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영상과 이 그림이 나가는 동안 패널분들께서 쓰셨어요. 떡잎은 누구이고 이 새순은 누구일지. 자, 쓰신 분들 앞쪽에 올려주세요. 이게 네 분은 이제 동시에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윤주진 대표부터는 문명이라고 간단하게 쓰셨고요. 그 옆에 윤희석 대변인은 각각 떡잎하고 새순 쓰신 건데 친문과 친명이라고 쓰셨고요. 이쪽으로 건너가서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정치 선배와 정치 신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떡잎은 무능중진, 새순은 개혁 민심 이렇게 쓰셨어요. 약간 짐작이 되게 쓰신 분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쓰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윤주진 대표부터 보죠. 문명인데 위아래 각각 쓰신 거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 네. 주시죠. 저는 이제 윤희석 대변인과는 좀 달리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떡잎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새순은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가 너무 큰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왜냐하면 민주당의 이 유구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통은 이제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 그리고 이제 노무현의 민주당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으로 이어져 왔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은 그 정치적 기반이 아주 견고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정권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그 민심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모아진 것인데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장악력을 갖고 있고 민주당 내부의 지지층도 매우 견고하지만 여전히 어떤 정통성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중대한 정치 국면마다 꼭 평산을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뭐랄까요 이런 뭐 전략적 제휴를 좀 맺고 와야만 뭔가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참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좀 벗어나고 싶다. 저는 그 의미에서 결국은 과거의 민주당, 과거의 민주당의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 저는 거기에 친명도 있다고 봅니다. 이 좌장들 말씀이시죠.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는 좀 물러나시고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이재명의 민주당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번 총선 공천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떡잎과 새순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그룹이 아니라 아예 전직 대통령과 본인 그 관계를 떠올리면서 한 말 같다라는 약간 좀 규모를 크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떡잎 새순 각각 하면서 무능중진 개혁 민심이라고 쓰셨어요. 짐작은 되는데 설명해 주시죠. 사람 이름 쓰기가 참 껄끄럽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사람 이름이 떠올랐습니까? 네, 뭐 머릿속에 뱅뱅 도는 인사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해서 거명하기에는 또 지금 선거 시즌이니까 찍어가지고 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예의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좀 추상적으로 적어놨는데요. 그런데 말은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내에 무능한 중진들 많습니다. 초대선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좀 물갈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지금 생각이 민심에 가까운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진들도 있고 뭐 하여튼 초선으로 국회의원 되신 지 얼마 안 된 분 있지만 무능한 분들들. 그러니까 그런 무능한 의원들 자기한테 주어진 칼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못하는 입법부에서 민주당이 추구해야 될 개혁의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던 그런 의원들이 있다면 전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아무리 새순이 올라와서 지금은 떡잎이 됐다 하더라도 떡잎의 범주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진이라고 따로 또 제가 특정을 한 거는 한 4, 5선쯤 되면은요. 이제는 당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가 되거든요. 한 3선쯤 지나가면 그래서 3선 뭐 이상급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정치적 명예를 채우거나 아니면 뭐 사익 말고 다른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이미 올라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당이 추구하는 목표에서 정말 절박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당우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중진들은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굳이 상징하자면 떡잎으로 제가 썼고요. 그리고 개혁 민심이라고 쓴 거는 이재명표 개혁은 저는 개혁의 깃발을 좀 늦게 들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식의 메시지가 더 빨리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사람들 많이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의심이 좀 돼요. 최근에는. 아니 왜 공관이 있고 공관위원장이 제대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지 못하면 당대표가 나서서 미리 길을 좀 내는 작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늦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그런 개혁을 좀 들고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공천하길 바란다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특정 인물이 머릿속에 떠올리셨지만 대신에 다른 표현으로 일반 명사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 윤희석 대변인은 한자로 쓰셨는데 친문 친명이네요. 김성환 평론가님 그 해석을 보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 대선 치른 이후에 2년 정도 지나서 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그다음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전 대통령 사람들 본인과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가 어렵다. 그거를 떡잎으로 표현을 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새순은 누가 돼야 되느냐?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앞으로의 정치 가도에
방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관련한 여러 문제들 이런 예. 목소리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 프레임 안에서 다 해석이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떡잎은 친문이고 세수는 친명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름을 안 쓰셔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추미애 전 장관은 떡잎으로 보십니까? 새순으로 보십니까? 떡잎 같은데 새순 같습니다. 떡잎 같은데 새순이냐? 그럼 결국은 새순입니까? 네. 새순으로 보고 있을 거다. 네. 이재명 대표. 그러면은 측근으로 통하는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은 떡잎입니까? 새순입니까? 그분도 새순으로 넣어야 되겠죠. 새순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미수 대변인. 정치 선배 신인인데 아까 추미애 전 장관하고 정성호 의원 평가를 보신 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다 떡잎입니까, 그럼? 아니 떡잎이자 새순 이런 표현도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특정인을 대표가 지금 뭐 거론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친명과 친문 또는 예. 친명과 비명 있던 프레임으로 상당히 많은 뭐 공격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가 올린 그 글도 있고 메시지가 있었죠. 거기서 뭐냐면 이런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 정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어떤 시대적 소명에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죄악이 될 수 있다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새술은 세부대 그리고 떡잎과 새순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에 많은 이제 다선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지금도 왕성하게 의정 활동도 잘하고 계신 예. 분들이 있고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는 분도 있는데 예.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사실 있는 게 여야 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의 이제 희생이랄지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결단을 해주면 정말로 새롭게 정치권에 진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새순들이 있거든요.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 일제도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예. 우리 민주당의 시간이 이미 왔고 그 관련된 새술은 세부대라는 대표의 어젯밤 늦게 올린 그 메시지도 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적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 1월 달에는 다들 아시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그 국민들 모두 깜짝 놀라셨던 정치 테러를 당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가 많은 언론이 분석하듯이 예. 그 공천 과정에서 인적 쇄신을 통한 혁신 뭐 이런 것들의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 측면에서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다 내려주세요. 각각 아까 조금씩 다르게 해석해 주셨는데 이런 공천 또는 총선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왠지 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만 왠지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오늘 그분이 광주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40년을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겪은 고통의 깊이, 분노의 크기가 훨씬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저와 제 가족, 함께했던 주변 분들이 죽음 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뒤늦게 그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때 약간 희생 되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 뭐 그런 분들 얘기를 꺼냈는데 윤석 대변인 본인의 고통을 광주 시민분들의 고통과 거의 동격으로 둔 것 같아요. 너무나 초현실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통받은 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 예. 고통과 광주 5.18 정신을 담은 그분들이 겪은 고통과 그게 같으냐, 같은 동렬에서 비교할 수 있느냐. 누구도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다른 거보다도 본인 자녀의 입시와 관련해서 뭔가 잘못된 일을 벌였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2심까지 징역 2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하고 5.18 정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며 이 전날에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를 가지 않았어요? 그 너럭바위에서 이렇게. 예, 봉화마을. 예, 봉화마을에서.
그런 것도 보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노무현 정신과 자녀 입시 비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본인의 예. 고통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마치 검찰의 잘못된 기소, 잘못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받는 고통이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정치에 뛰어들어서 예. 뭔가 판단을 받겠다. 이 얘기인데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을 맹목적으로 추정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이 의견에 동의하실 분은 전 국민 5천만 중에 몇 명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에서 또 다른 입장, 이건 민주당과 관련된 어떤 입장도 하나 좀 내놨어요. 짧은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박홍근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제 길을 가겠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 김수환 평론가. 이 얘기 들어보면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데요. 약간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멀리 가고 약간 파격적으로 좀 약간 좀 뭔가 이 전망 또는 추론을 해보면 조국 신당과 혹시 개혁 신당의 연대 가능성.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개혁 신당 구성원 중에는 과거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 굉장히 옹호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 안에는. 조국 신당과 개혁 신당의 연대 가능성. 이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말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오늘 자꾸 얘기를 하면 나중에 틀리면 좀 그렇긴 하죠. 오늘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도 안 이거는. 되는 얘기라고 예. 생각합니다. 민주당하고 함께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내 길은 따박따박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예. 민주당 입장을 이해한다면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한다. 지금 가는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 네, 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민주당이 좀 더 많은 의석을 얻고 국민의 민심을 얻어서 이번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곧 그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비록 같을지언정 예. 민주당이 그렇게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자신이 부담되는 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절제하고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뭐 아까 그러잖아요. 유동규 씨도 그렇잖아요. 유동규 씨가 대장동의 무슨 피해자입니까? 피해자 아니거든요. 대장동 이른바 뇌물범이에요. 뇌물범이 어느 날 나타나서 저는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선거까지 나가는데 뭐 조국 전 장관이라고 못할이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지적 능력이나 이해력이나 이런 거 그리고 민주당을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길 자체를 가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개혁신당과 혹시 연대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약간 좀 딱 단언을 하시면서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길게 뭐 공천 관련 내용 여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다뤄봤는데요.